회로 시뮬레이션 활용 기초와 응용편입니다. 저는 한국공학기술연구원의 백동철입니다. 챕터 1 회로 시뮬레이션 소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스파이스의 개요, 일종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경향, 그리고 스파이스 작동에 의한 그 플로우, 회로를 그리고 조건을 잡고 실행을 하는 그런 간단한 플로우.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오아키드 캡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오아키드 캡처의 그 주요 명령들하고 메뉴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스 서킷, 목차를 보면 스파이스 케어, 즉 스파이스 역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파이스 툴 트렌드, 최근의 경향, 그 다음에 스파이스 작동에 대한 플라우,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고 조건을 잡고 실행을 해서 파행을 보는 이런 그 네 가지 스텝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오아키드 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오아키드에서의 어떤 기본 커맨드와 명령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파이스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예제 정도 하나 정도를 보여드리고요. 그 시뮬레이션 타입, 그러니까 3대 주요 해석이 있는데 AC, DC, 트랜지언트, 그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스 단위, 나노, 기가, 헬즈, 미니, 밀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이런 그 단위를 적용하는데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스파이스가 시뮬레이션 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심벌 라이브러리와 모델 라이브러리 두 가지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파이스 개요를 보면 스파이스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for integrated circuit emphasis,라고 해서 약자입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집적회로 해석 프로그램 이런 뜻인데, 저항 한두 개 들어가고 트랜지스터 있으면 이런 것들은 사실 매뉴얼 해석이 가능하죠.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으로. 하지만 서킷이 커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그러한 매뉴얼 해석은 불가능하며, 설사 매뉴얼 해석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반도체 파라메타들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아이디얼 상태에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무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날로그 AG이나 아날로그 IC 설계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고, 또 시스템 레벨에서도 회로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커지면서 이러한 해석하는 툴을 이용해서 어떤 그 실제 회로와의 어떤 검증, 기타 신뢰성 분석 이런 것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 스파이스라는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 그 다음에 믹스드랑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인 회로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결국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회로를 직접 만들지 않고, 즉 브레드보드나 PCB 레벨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검증이 필요한 회로들을 우리가 검증해 봄으로써 어떤 그 시간 절약, 그리고 또 비용 절약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사실 이론서에서는 읽어봐도 말 자체가 어렵고 또 원서도 많고, 하지만 이 스파이스 시뮬레이터는 직접 그게 작든 크든 회로를 직접 그려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포인트의 모든 전류, 전압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되는 펑션이나 기능들은 그 회로상의 어떤 그런 분석할 내용들은 이러한 해석 툴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습이나 어떤 현장에서 훈련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저희 역시 아날로그나 디지털 롤리 회로 설계나 그 다음에 파워 회로, SIPI 이런 전 부분에 대해서
이런 툴을 반드시 가지고 직접 제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수업과 틀리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필요한 그 회로의 어떤 지식 내지는 설계 능력까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70년대 그 UC 버클리에서 스파이스 코어, 즉 해석 코어가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마이크로 심사에서 스파이스 PC 버전이 최초 나왔습니다. 이때 동시에 워크스테이션 버전도 있습니다만 최근은 뭐 거의 PC에서 대부분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84년도에 이 마이크로 심사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그 당시 오아캐드라고 해서 그 스키매틱 쪽에 강력한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수가 되었고, 마이크로 심사를, 그 오아캐드를 지금 현재는 케이던스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케이던스 브랜드로 어떤 판매, 서비스 혹은 뭐 각종 데모 버전에서 툴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케이던스 외에도 5, 6개 업체 정도에서 또 여러가지 스파이스 해석 툴들이 지금 발표되어 있고요. 현재로서 시장 점유는 뭐 케이던스가 워낙 글로벌한 그 CAE 혹은 뭐 EDA 업체로서 뭐 거의 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이스 관련해서는. 자, 그리고 호환 가능한 부품을 보면 우리가 주로 교과서나 어떤 이론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RLC나 반도체, 즉 다이오드, TR, 모스펫, OPMP, 비교기, 뭐 논리게이트, 이런 표준 부품들은 당연히 그 툴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LDO나 이 파워류, DC-DC 컨버터 IC, 레귤레이터, 이런, 그 다음에 그 ESG 대책용인 TVS나 바리스타, 뭐 기타 LED, 이런 그 비표준 부품들은 반도체 메이커에서 모델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뭔가 이 실무에 근접한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제 툴 트렌드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던스에서는 지금 오아캐드 비스파이스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NI라고 해서 그 DAQ 쪽에 큰 회사죠. 그래서 멀티심이라는 툴이 지금 릴리즈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시메트릭스에서 또 이런 시메트릭스, 심플리스 이런 툴이 나와 있고요. 티나 스파이스에서 티나 디자인 슛이라는 툴도 나와 있고요. 스펙트럼에선 마이크로캡, 그 다음에 쿼크스라고 해서 완전 프리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유무상 툴들이 있기 때문에 담아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스탠드얼론 툴이란 말은 우리가 통상 툴을 뭐 데모든 유상이든 구매를 하면 자기 PC에 담아서 쓰죠. 그래서 그런 툴을 스탠드얼론 툴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컴퍼니 툴은 뭐냐 하면 이런 그 스파이스 코어를 웹상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 아날로그나 뭐 리니어 텍, 그 다음에 뭐 다이오드즈, TI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에서는 최근에는 웹상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어떤 버추얼 해석이 가능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탠드얼론 툴보다는 좀 기능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 자기네들 부품의 어떤 보안, 그 내부 그 모델을 제공을 해버리면 그게 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보안 이슈도 좀 있고, 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자체 툴 혹은 이쪽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코어를 웹상에서 구현을 해서 엔지니어들에게 이제 또 스파이스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파이스 코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강좌에서 하는 오아캐드 툴을 제대로 여러 펑션을 사용하실 줄 아시면 나머지 이 툴들은 똑같은 UI나 어떤 그 셋업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로를 그리는 그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죠. 부품을 넣고 선을 그리고 하는 그런 일부 작업 외에 나머지 해석 조건 결정이나 뭐 파형을 본다거나 프로브 커스를 이용한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쓰는 이 오아캐드만 제대로 좀 습득하시면 나머지 툴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무상 제공이나 웹상의 툴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스의 어떤 그 사용 플로우를 보면 뭐 당연하겠죠. 뭐 회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조건을 잡고 그 조건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결과는 우리가 어떤 그 회로상의 노드나 부품에 들어가는 커런트 이런 것들 혹은 전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수수는 일단 회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린 다음에 뭐 프로브, 전압 프로브, 그린 프로브와 레드 프로브를 달고 그 다음에 그냥 돌리면 안 되죠. 조건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주파수 해석을 할 건지 시간 해석을 할 건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멀티미터처럼 여기 있는 노드 전압을 볼 건지 혹은 이 어떤 부품의 커런트를 볼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조건 결정을 한 다음에 실행 F12를 하면 그 다음에 프로브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린이 바로 이 입력 파행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빨간 게 바로 이 출력 파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 값을 변경한다거나 또 혹은 이 입력 신호를 뭐 변경을 해서 그 변화에 따른 이 인풋과 아웃풋의 파형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리얼보드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파형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캡처의 어떤 그 기본 주 메뉴 캡처 커맨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크게 핵심적인 게 결국은 회로를 그리는 쪽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잡아서 실행하는 쪽, 그 다음에 뭐죠? 파형을 보는 뭐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회로를 그리는 쪽은 보면 부품 넣기라고 해서 P, 플레이스 파트의 약자입니다. 그냥 P자를 누르면 이 캡처에서 부품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품을 뭐 회전하거나 또 수평으로 이렇게 미러링 하거나 수직 미러링 기능이 바로 HV가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 직접 지금 회로를 그리고 하는 실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구조로 가는구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이 배치가 됐으면 와이어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W 해서 그 부품과 부품 간의 선을 그리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와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회로가 작도가 완성이 되면 실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실행 전에 셋업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혹은 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에서 내가 뭐 주파수 해석을 할 건지 시간 해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조건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행 F11 혹은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펑션들은 뭐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제가 실습 동강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윈도우 커맨더인 뭐 카피, 페이스트, 언두, 리두는 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믹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스파이스의 어떤 그 해석 회로의 전형적인 한 예입니다. 크게 뭐 이걸 그리자는 이슈는 아니고요. 디지털 회로가 좌측에 있죠, 그죠? 393이란 카운터를 써서 이 클럭 안에다가 디지털 클럭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게 카운팅이 되면서 버스를 통해서 다시 이게 아마 4비트 DA 회로입니다. 아날로그 회로죠. 즉 이 4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서 이쪽에 그 디지털 데이터에 매칭이 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내는. 그래서 보시면 위에 이 디지털 클럭은 이쪽에서 입력이 되는 거고, 그죠? 출력은 DA니까 이게 아마 업 카운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스텝별로 DA가 돼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스파이스라는 게 아날로그 온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과 서로 묶여서도 즉 믹스드 시뮬레이션 된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뮬레이션의 해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바이어스 해석이라는 디폴트 해석이 하나 있고요. DC 바이어스 해석이죠. 그 다음에 주 해석에 해당하는 3대 해석이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해석, 즉 시간 해석, 그 다음에 DC 해석, 그 다음에 AC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로 트랜지언트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쓰듯이 트랜지언트 해석이 가장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석으로서 조금 전문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파라메트릭, 즉 어떤 부품의 소자의 값을 일정 범위에서 가변하면서 하는 뭐 그런 파라메트릭 옵션도 있고요. 뭐 온도에 따른 회로 변화를 보는 해석도 있고, 또 부품의 어떤 그 오차에 따른 어떤 그 최소 최대값의 어떤 편차도 보는 그런 몬테카를로 해석, 기타 뭐 노이즈 해석 등 이런 조금 스페셜한 해석도 있습니다. 자, 크게 자 DC 바이어스 해석은 그야말로 해석을 런하면 그게 밑에 어떤 3대 해석 중에 무슨 해석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DC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회로의 바이어스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2V가 들어가고 뭐 저항이 2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직류가 2V, 1V, 나머지 뭐 커런트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스파이스는 어떤 해석을 하든 우선 회로의 바이어스 상태부터 우선 회로적으로 측정을 하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바이어스 상황에서 내가 1, 2, 3 어느 해석을 셀렉션 하든 거기서 그 이 세 가지 해석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2단계죠. 기본적으로 회로의 바이어스 분석이 먼저 된 다음에 시간을 하든 DC를 하든 AC를 하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형을 보시면 트랜지언트 해석은 X축이 뭐죠? 바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도 시간이죠.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그리고 Y축, 이 파형은 뭐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겠죠. DC 해석은 보시다시피 X축이 R값 혹은 전압값 혹은 전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C의 의미는 직류의 뜻이 아니고 X축이 소자다라고 보시면 소자의 밸류를 보시면 됩니다. 소자란 게 저항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고 또 뭐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소자의 값을 수입하는 건데 이 DC 수입은 주로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모스펫 이런 반도체의 특성 곡선을 볼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데 부품 자체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할 때는 이런 DC 수입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AC 수입은 교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주파수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이 주파수가 되겠죠. 그리고 Y축은 일반적으로 뭐 dB가 되겠죠. VDB 혹은 뭐 IDB 혹은 위상,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AC 수입은 필터 해석할 때 혹은 정폭기의 어떤 그 밴드위드스나 뭐 그 어떤 그 게인 이런 것들 혹은 위상을 볼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초보 혹은 초기 단계에서는 또 보편적으로 트랜지언트 해석이 한 80%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것은 3대 해석이 있는데 모든 해석은 바이어스 해석부터 먼저 한다. 회로의 바이어스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혹은 소자 가변, 소자 밸류 가변 혹은 주파수 가변 이렇게 3대 해석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디폴트 해석이란 그 바이어스 해석을 보시면 결국 멀티미터하고 기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 조건에서 2V가 인가되면 여기 2V가 걸릴 테고 여기는 1kg, 1kg, 10kg, 10kg니까 1V가 걸리겠죠. 보시다시피 2V, 1V. 이렇게 그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은 파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멀티미터처럼 이렇게 밸류로 숫자 값으로 찍혀 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고동색은 노드 전압을 이야기하죠. 볼트고 빨간색은 각각의 소자의 커런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와트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와트. 요 파란색들은 각 소자의 소비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P는 IV죠. 그래서 이 전압, 전류,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 상태의 파워 값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즉 프로브 형태의 파형이 아니라 뭐죠? 숫자로 볼 수 있다. 즉 멀티미터 기능이다 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뭐 나중에 뭐 이거는 우리가 해석 동강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스키매틱 그 툴 상에서 V를 찍으면 전압이 나오고 I를 찍으면 노드 커런트가 보이고 W는 바로 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해석 AC 수입은 조금 복잡네요. 결국은 주파수 축에 따른 이 회로의 전달함수, 즉 개인 특성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출발 주파수, 즉 스타트 프리퀀시 1, 엔드 프리퀀시 끝 주파수 1메가, 그죠? 그러면 그 이렇게 시뮬레이션 조건을 잡으면 보시다시피 요게 1Hz니까 쭉 가보시면 아래쪽에 파형해 보시면 이게 1Hz입니다. 이게 스타트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리고 엔드 프리퀀시가 1메가니까 이쪽에 쭉 내려다 보시면 여기가 바로 1메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1기가로 하면 이 끝값이 바로 1기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퍼 디케이드는 통상 뭐 101이라고 디폴트 값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값이 없으면 101을 집어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출발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주되 이게 X축이 로그니까 로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1나노, 1메가, 1기가, 또 100, 하여튼 1, 10, 100 이런 식으로 끝나는 값을 집어여야 해석이 원활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회로는 결국은 RRC니까 뭐 로페스 필터의 형태겠죠. 그래서 특성도 보시면 로페스 필터의 컵을 이렇게 가져가죠. 낮은 주파수에는 게인이 높고 높은 주파수에는 게인이 점점 줄어들죠. 전형적인 로페스 필터 특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DC 수입 뭐라 했습니까? X축이 뭐다? 소자의 밸류라 했습니다. 지금의 이 해석은 보면 V1이란 직류 전압원을 0에서 12V까지 수입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해석 결정 타입에서 DC 수입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V1을 그죠? 볼티지 소스인, 얘가 볼티지 소스니까 네임 V1을 스타트 얼마? 스타트 밸류 0V에서 엔드 밸류 12V, 그리고 정감은 1mm.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DC 수입을 하고 싶다. 근데 뭘 해서 그 수입을 어떻게 할 거냐? X축을 전압 소스인 뭐를 V1을, 그러니까 얘를 뜻이죠. 그죠? 가변 대상이 되겠죠. 얘를 어디서 얼마? 스타트 밸류 0에서 따라서 이게 스타트가 0이 되겠죠. 0V에서 얼마까지? 12V까지 엔드 밸류죠.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인크리먼트. 인크리먼트는 스텝입니다.
여기서 12V까지 가는데 얼마로 끊어서 볼 거냐죠. 아무래도 값이 작을수록 좋은데 너무 작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통상 이 인크리먼트 값은 이 두 범위 내에 약 한 1000분의 1에서 한 10,000분의 1 사이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얘를 전화번 소스를 우리가 전원 공급회로에서 우리가 VR을 쭉 돌리는 거와 똑같죠. 이걸 돌렸을 때 여기 나타나는 전압을 보는 거죠. 뭐 대략 봐서 2분의 1 회로니까 0에서 12로 간다면 얘 출력은 0에서 몇 볼트로 갈까요? 6볼트까지 가겠죠. 2분의 1 회로니까. 어쨌든 회로의 의미는 나중에 보고요. DC 수입은 이런 식으로 얘를 가변하거나 혹은 저항값을 가변하거나 뭐 C값을 가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쪽 X축이 뭐다? 디바이스 밸류가 된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트랜지언트 해석입니다. 오실로스코프죠. 결론은 그래서 어떤 이런 사인 웨이브를 집어였을 때 요게 바로 뭐죠? 입력 파형입니다. 색깔이 그린 프로브니까 입력이고 출력 아웃이 지금 빨간 프로브죠. 그 출력이 지금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보시면 어널리스 타입 해석 타입은 타임 도메인 혹은 트랜지언트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제로에서 지금 내가 30ms까지 보고 싶다 하면 바로 이 런투 타임이 달리는 시간 다시 하면 파이널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mm로 집어넣으면 이 30mm가 여기에 디파인이 되겠죠. 여기 100mm를 집어넣으면 여기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트랜지언트는 바로 디폴트가 0세크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여기 있는 스타트 세이빙 이거는 해석은 0에서 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10mm를 집어넣어 버리면 해석은 0에서 하는데 0세크에서 예를 들면 이 10mm부터 표시될 뿐이죠. 그래서 암만 이런 게 그냥 제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이널 타임을 디파인을 하면 제로에서 출발해서 타임 도메인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단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닛 단위는 보통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에서 취급하는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펜토는 -15성, 피코는 -12성, 나노, 마이크로는 U로 씁니다. 그 다음에 M, 밀이죠. 그 다음에 키로, 10의 3성. 여기서 메가가 문제인데, 메가인 경우는 보통 이렇게 어떤 회로 툴에서는 M, 대문자로 쓰고, 밀이는 M을 쓰는데, 스파이스에서는 대소분자 구분을 안 합니다. 따라서 EM이나 저M이나 -3으로 이해해버립니다. 밀리로.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서 하면 안 되고, 10의 6성, 즉, 메가인 경우는 반드시 뭘 쓴다? MEG까지 써줘야 됩니다. 대소분자 구분이 없으니까 MEG전, 소문자로 MEG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뭐 기가 테라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유닛, 뭐 전화번의 볼트, 커런트 소스의 암페어, 주파수, 그 다음에 옴, 헨리, 페럿 이런 것들은 굳이 단위를 안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커패시터인 경우 1마이크로 이렇게 쓰시면 돼. 1U 이렇게 마이크로지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1마이크로 F 페럿을 써도 되고 이 단위는 안 써도 된다. 뭐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스 라이브러리. 결국 회로가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스파이스에서는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이 반도체류 같은 부품의 모델에 해당하는 텍스트 베이스의 이 모델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걸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P스파이스 파라메터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데이터를, 이 파라메터들을 가지고 스파이스 코어에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데이터는
LIB에서 관리가 되고요. 뭐 mydevice.lib 이런 것처럼 LIB 확장자가 가진 파일에 이 모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들을 그리려면, 회로를 그리려면 부품의 심볼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모양 정보나 이런 정보들은 심볼 OLB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에서는 두 가지 모델, 즉 모델 데이터가 있는 LIB 파일과 심볼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 심볼 파일, OLB 파일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어떤 이 회로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해석할 때는 이 모델 파일을 땡겨오고 또 그림 그릴 때는 OLB, 즉 서킷을 그릴 때 OLB를 가지고 그리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 회로든 반드시 라이브러리 파일, LIB 파일과 OLB 두 개를 이 메인 서킷 작업에 어떤 환경에 링크를 시켜놔야 돌아가게 돼 있죠. 이 부분도 뭐 직접 들어보면 좀 어려운데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 해석의 종류는 디폴트인 바이어스 해석과 그 다음에 3대 해석이죠. AC 해석, 그 다음에 DC 소자 수입 해석, 그 다음에 시간 해석인 트랜지언트 1+3의 체계죠. 그래서 이 디폴트 해석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든 안 하든 반드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파이스 코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키에 매핑을 시키면 이 바이어스 디폴트 해석은 바로 멀티메타, 디지털 멀티메타가 되고 AC 수입은 뭐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와 같은 개념이고 DC 수입은 뭐 커버 트레이서라고 하죠. 뭐 반도체의 특성을 보는 그런 장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장비인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기간 단수, 그 다음에 최적화 설계에 유리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상이 어떤 회로든 다 접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절로로 된 이 접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스파이스 툴들은 기준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전압 기준이 되는 0V, 즉 이 접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지가 어떤 회로든 접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뭐 실습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시뮬레이션의 활용의 어떤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날로그 회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고, 이런 SI나 이런 PI 영역에서도 이런 전송 슬로우 모델을 달고 하면 이러한 링잉 펄스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전용의 툴이 따로 있습니다만 스파이스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슬로우 해석이나 크로스토크 같은 뭐 에미션, 즉 RF적으로 방사되는 걸 제외한 서킷 레벨의 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툴의 활용 능력에 따라서는 SI나 PI 영역, 특히 PD의 영역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DC-DC 컨버터나 전원 회로의 해석에도 이 스파이스가 아주 필수 툴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뮬레이션 툴의 일반적인 상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툴을 잘 쓴다고 해서 어떤 엑스퍼트가 되는 건 아니죠. 툴은 툴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로 지식, 회로의 이론이나 뭐 어떤 그런 기본 지식, 오hm 법칙을 출발해서 한 10여 가지 법칙이 있죠. 그 법칙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이나 해석, 그 다음에 그런 게 동반이 되어야 이 스파이스의 툴의 활용도도 증가됩니다. 즉 회로 지식 없는 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저희가 앞으로 뒤쪽에 강의에 가서도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과 시뮬레이션을 계속 병행하면서 또 실무에 좀 근접하는 방향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론서와 결국은 그 실무의 딱 중간이 바로 이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좀 그 벽이 좀 높은 회로, 아날로그 회로, 특히 또 파워 회로, 또 이런 SIP의 영역까지 그 전문적 지식을 단계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툴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